LPG가 좋은 것 같아요? 가솔린이 좋은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차에 왜 이런 대단하죠? 닛산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르노 삼성 QM6입니다. 잠깐만, 되게 고급스럽네요. 프리미어가 아니고 프리미에르라고 하는데, 네, 프리미에르 되게 고급스럽네요. 여기 프리미에르라고 딱 써있기도 하고요. 일단 공간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공간이 굉장히 좋은데, 보통 사람들 앉는 것 많이 넓은데? 이 차급에 비해서 이렇게 넓을 수가 없는데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스티치가 여기 꼼꼼하게 박혀 있는데 이 스티치의 컬러감이 되게 좋아요. 지금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로 스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그리고 짱짱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왜 이런 것까지 고급스러운 거야? 열선 스위치는 좀 약간 의외의 위치에 들어 있는데요. 열선 스위치 왜 여기다 박았지? 컵홀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위치에 열선 스위치가 있고요. 컵홀더는 정작 이쪽에 있는데 뭔가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은 아니어서 뭔가 좀 넘어가기 쉬운 그런 구조의 컵홀더입니다만, 컵홀더는 사실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뭐 되게 고급스러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의 곳곳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생뚱맞게 고급스러워요. 이런 건 지금 너무 고급스러워서 이 차에 전혀 가당치 않은 정도의 품질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너무 고급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화려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통 차처럼 생겼으니까 그게 이제 왠지 실망 포인트 그런 게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가죽이랑 이런 것들은 지금 고급감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차에 왜 이런 고급감이 느껴지지? 이런 느낌이에요. 시트백 같은 것도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죠? 대중 브랜드인데 왜 이러지? 뒷좌석을 앞으로 젖힐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완전히 폴딩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조금 세울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뒤로 눕히는 레버가 따로 여기 존재하진 않고 그냥 요 뒤에서 젖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뒤로 좀 젖힐 수 있다. 뒤로 젖히면 요 정도였던 것이 요 정도로 기울어진다. 많진 않은데 조금 더 기울어지는 정도? 조금 더 기울어지는 거라서 뭐 편하다 뭐 이럴 정도는 아니고, 기울어지기 전보단 좀 편하네 뭐 이 정도의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차의 디자인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 오른쪽에 이 뒤쪽 휠하우스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시트랑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얼마나 더 깎아내느냐, 요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눕히게 하려면 시트를 조금만 앞으로 당기고 그리고 더 각도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정도라면 더 눕힐 수 있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지 않고 이렇게 무릎 공간이 더 나오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밸런스를 어느 정도로 밸런스를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내에 앉은 사람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차가 굉장히 넓어 보인다라고 느끼게 하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내에 앉아보면 이상하게 이 차급에서 이런 공간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가솔린은 트렁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풀플랫을 했을 때 약간 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약간 턱이 있고 12V 시거잭이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잘 보면 여기 턱이 하나 있습니다. 매직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이걸 열면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죠. 보스 인클로저가 있습니다. 서브우퍼를 인클로저로 이렇게 짜 넣었는데 이게 LPG엔 이게 없죠. 서브우퍼가 들어가니까 사운드가 조금 더 저음이 보강되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Yeah, I'm gonna take my horse to the old town road. 사실 아까 거는 보스가 아니고 지금 거는 보스거든요. 오디오가, 가솔린의 오디오가 지금 아까 우리 시승한 LPG보다 좋은 오디오예요. 약간 베이스가 훨씬 좋네요.
확실히 베이스가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래요. LPG가 더 조용하진 않네요. LPG가 더 조용하진 않아. 이게 이상하다. 밖에 소리는 조금 더 들리는 것 같은데 노면 소리는 훨씬 적어요. 왜 LPG하고 이거하고 노면 소리가 다르죠?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둘은 다른 느낌의 차입니다. 완전 달라요. 약간, 그리고 이 차는 약간 더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LPG보다 조금 더 가볍다. 이상하다. 왜 가볍지? 전체적으로도 약간 울렁울렁하는 느낌도 있고 조금 더 가볍네요. 이상한데? 저는 LPG 느낌이 더 좋다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무게 배분에서 LPG가 더 좋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게 직진 안정성에서 더 진득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차는 LPG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약간씩 출렁이는 느낌이 조금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 그런 스타일의 서스펜션입니다. 확실히 안정감에서 조금 더 LPG가 더 좋은 느낌을 줍니다. 소음에서는 가솔린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을 주고요. 이거 선택이 정말 어렵게끔 구성을 했는데요.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크루즈 컨트롤이 그냥 크루즈 컨트롤은 있어요. 그런데 어댑티브 크루즈는 없는 거죠. QM6가 왜 어댑티브 크루즈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 소형 SUV에도 있는데 이 정도 차급에는 크루즈 넣어줘야 되지 않나. 하다못해 티볼리도 있는데 이게 왜 없을까. 느낌이 가솔린하고 LPG하고 느낌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뭔가 LPG가 더 조용한 느낌이 있네요. 가솔린은 조금 더 RPM을 높게 쓰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이걸 왜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 특별히 출력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요. 확실히 LPG랑 가솔린이랑 차이를 뒀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가속 페달의 느낌도 좀 찐득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끈적한 느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 쑥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반응이 즉각적이진 않다. 이런 느낌, 약간 끈적한 느낌이 들고, LPG가 조금 더 명확한 느낌으로 느껴지네요. 직진 안정성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이렇게 직진을 할 때의 이 안정성은 정말 르노 삼성이 너무 잘하는 부분이라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꺾이지 않고 이렇게 손을 놔도 계속 그냥 가는 거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없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닛산 계열이 이런 것들에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유럽, 일본 이런 메이커들은 이 직진 안정성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만드는 것 같은 느낌. 이거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느낌인데, 사실 현대차를 타다 보면 조금 그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차가 잘 직진하는 거, 잘 커브 도는 거, 잘 제동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자동차의 거의 전부잖아요. 근데 자동차 운전의 그 거의 전부를 누가 더 조금 더 잘하고 누가 더 조금 못하냐, 요 차이로 정말 최고의 자동차 회사, 최악의 자동차 회사가 나눠지는 겁니다. 아무튼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나라가 괜찮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르노가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푸조는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아마. 프랑스 자동차들이 예전에 정말 형편없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요즘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을 보면 역사와 전통은 이건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LPG가 좋은 것 같아요? 가솔린이 좋은 것 같아요? 가솔린. 가솔린? 왜요? 훨씬 좀 조용하다? 네. 뒷자리도 가솔린이 훨씬 조용하고. 훨씬 조용해? 그런 차이야? LPG는 이상하다. LPG는 가솔린하고 다르게 만들기가 더 힘들 텐데 왜 굳이. 더 바라는 거는 사실 많지 않지만 RPM을 좀 높였을 때 LPG하고 느낌이 달라요. 이게 사실 그 연료통 그게 얼마 안 하는 건데도 그 정도의 무게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나? 희한하네.
그러니까 LPG를 도넛형으로 하면 연료가 가운데 있는 일반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서 더 뒤쪽으로 옮겨지는 거죠, 무게중심이. 그러다 보니까 앞뒤의 밸런스가 조금 더 맞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이 S링크에 맵으로 바로 넘어가는 기능이 버튼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그냥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맵으로 들어가게 해줘 하는 버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이전으로 가든가 홈 버튼을 누르든가, 홈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요게 나와야 되는 거죠. 홈 버튼을 누르고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버튼 중에 하나가 그냥 맵이었으면 좋겠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물리적인 버튼 중에 하나가 맵이었으면 좋겠는데 물리적인 버튼이 아니에요, 이제 맵 버튼이. 특히 소나타 같은 경우는 맵 버튼이 터치식입니다. 아 진짜 짜증. 막 더 좋은 방법은 핸들 안에 어떤 부분에 맵 버튼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핸들 리모컨에 이런 버튼 다 필요 없거든요. 이거 다 필요 없고 맵 버튼 하나 딱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맵이 바로 뜰 수 있도록, 운전하다가 그냥 딱 누르면 딱 뜨게. 이 차는 2번 눌러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다. 내가 뭐 특별히 연비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고 이러니까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 연비 더 올릴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더 올려볼까요? 가속감은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밟아볼까요? 슈. LPG 차에 비해서 약간의 쇳소리가 더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엔진이 약간 하는 느낌을 더 자아내고, LPG는 이거에 비하면 먹먹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이상하게 달라요. 소리가 확실히 다른데 그 다른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같은 엔진 유닛인데 왜 소리가 다를까? 어쨌든 이 차의 소리가, 엔진이 더 카랑카랑합니다. 더 카랑카랑한 소리를 내고요. 카랑카랑한 게 좋다 나쁘다를 딱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개인적인 선호를 따진다면 저는 LPG 소리가 조금 더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카랑카랑하는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LPG가 이거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든 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QM6를 다양한 방법으로 살짝 살펴봤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겉핥기라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 느낌을 한번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사지 말아야 될 이유 3가지. 이 차는 여러 가지로 좋은 차지만 이 차는 르노 삼성 자동차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라는 것만으로 사지 말아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야, 너 왜 르노 삼성 차를 샀어?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막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르노 삼성 산 거는 사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샀어. 정숙성도 지금 우수하지, 넓지, 지금 안락하지, 야 지금 가격도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해. 오디오 야 들어봐라, 야 만난 사람 또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 또 설명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입소문을 내는 르노 삼성의 어떤 전도사 같은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귀찮은 거죠. 르노 삼성 QM6를 사지 말아야 할 이유 2번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가 사실 이런 차는 멀리까지 가야 되는 자동차잖아요. 주말에 가족을 태우고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멀리까지 갈 때 꼭 필요한 게 어댑티브 크루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댑티브 크루즈도 없고 차선 이탈 방지도 없어요. 카메라는 있는데 이 카메라는 차선 이탈 경보를 위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단점 3번째. 사실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S링크가 조금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부분이 이번 세대에 들어와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장치는 아닙니다.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익숙해지고 나서도 다른 차들에 비해서 한 스텝씩 더 있는 것들, 마음의 상처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언짢아요. 약간 언짢은 면이 있습니다. 그나마 좀 좋아진 거는 애플 카플레이가 생겨서 카플레이를 이용하면 조금 마음이 덜 상한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카플레이로 넘어갔을 때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이게 세로 화면이라 그런지 이 가장자리에 조금 공간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이 차를 사야 되는 이유 3가지. 첫 번째, 이 차는 가격 대비 성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2,400만원부터 시작해요. 제가 타는 소나타가 3,400만원인데 참 1,000만원 차이는 좀 너무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SUV면 그래도 조금 더 비싼 편인데 이상하게 너무 싸죠. 뭐 소렌토 같은 차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소렌토 산타페 같은 것보다는 뭐 한 600만원 이상 저렴하고, 뭐 투싼하고 비교했을 때도 뭐 크게 차이 없는 정도의 가격. 투싼과 산타페의 중간 정도 되는 정도의 크기의 차인데, 근데 투싼 가격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가성비가 정말 깡패예요. 이 차를 사야 될 이유 두 번째. 이 차를 사야 될 이유는 뭐 일단 디자인이죠. 이 차만큼 디자인이 우수한 SUV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일단 잘 만들어진 그런 DRL이 딱 이 차의 캐릭터를 만들어 주고요.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에서 더 임팩트가 강한 것 같은데 실제 차 크기보다 더 커 보이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정도면 꽤 고급차, 고급 SUV를 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SUV 디자인을 했어요. 외관은 물론이고 실내에 들어와서도 그 고급감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죽으로 마감하고 스티치도 꼼꼼하게 집어넣어서 이건 프리미엄 자동차의 영역에 들어있는 자동차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 그게 정말로 돈을 많이 들였다기보다는 디자인으로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 이 차 디자인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는 무엇보다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정숙성, SUV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정숙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SUV들이 기대보다 정숙성이 떨어져요. 조용하잖아요. 정말 조용한 실내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달리기 성능, 코너링, 뭐 제동 성능 할 거 없이 이 차의 기본적인 기능 아주 좋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CVT에 대한 우려도 사실 타보기 전에는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차를 타보면 CVT 자체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을 만큼 이 CVT는 완성도 높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어 변속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언덕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런 길에서,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애매하게 갈 때, 이때가 사실 변속기의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DCT라면, 아니면 변속기 중에 조금 애매한 변속기들이 달려있다면 변속하느라 정신없을 거예요.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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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컥 울컥 하면서 가게 되죠.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CVT는 이런 길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애매한 속도로 계속 갈 때, 조금 더 가속할 때, 또 애매한 속도로 계속 갈 때, 이런 정도로 갈 때는 변속을 한 번도 안 하기 때문에 발 컨트롤만으로 조금씩 더 빠르게,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부드럽게 운행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차는 사실 뭐 특출난 기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애댑티브 크루즈도 없고 가변 서스펜션도 없고, 하지만 이 차는 기본기가 워낙 충실한 자동차입니다. 차가 잘 달리고 잘 서고 잘 돌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서 어떤 SUV보다 더 강력한 소구점을 갖고 있는 차입니다. 예를 들면 변속기가 트러블을 일으킨다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거나, 아니면 코너링 성능이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뭐 직진 안정성이 떨어져서 자꾸만 보타를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거나, 이음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없애 놓은 거죠. 그런 것들을 없애는데 비용을 더 많이 쓰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뭐 다양한 방법의 충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자동차, 그게 바로 QM6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르노삼성 QM6 가솔린 그리고 LPG를 번갈아서 시승해 봤는데요. 이 두 차는 정말 대단한 자동차였어요. QM6가 처음 나왔을 때 디젤을 시승해 보고도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LPG 그리고 가솔린에서는 기대치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이상의 만족감을 보여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가솔린 중에서는 가장 많은 판매를 보여주는 것이 르노삼성 QM6인데요. LPG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자동차가 되겠다라는 포부까지 갖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기대가 큽니다. 작은 회사의 큰 도전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냐? 너 뭐냐? 쟨 누구야? 이게 난 너무 짜증나. 여기 뭐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중단돼.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장애물이 있을 때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홈을 눌러도 안 돼. 이게 장애물이, 난 장애물 보기 싫다고. 싫은데도 장애물이 나타나면 내비게이션이 사라져 버리니까. 골목 같은 곳에선 진짜 쥐약이겠네요. 사람 많고 하면.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서울로 가는 건가요? 아마 찍어놨을 거예요, 좀.